우리가 공부가 되려면 좀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동안 아주 더 핸섬해지시고 머리도 또 짧게 자르면서 더 이렇게 영해지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요새 조금 어떻게 거치가 조금 달라지신 건가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고 네. 계세요? 공신에 이제 몸담고 있는 거는 이제 그대로고요. 아, 네, 예. 이제 제가 따로 콘텐츠 이제 재수 이상 하는 학생들이 예. 대부분 너무나 높은 재수 학원 비용 때문에 한 달에 거의 재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 서민 가정층에선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돈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돈 들이지 않고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것을 무료로 공개할 수 있는, 예,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독립해서 지금 컨텐츠 연구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료예요? 네, 완전히 아, 무료입니다. 예, 여러분 무료래요. 예, 참고로 예. 이걸 제가 오프라인에서 예. 1대1 컨설팅으로 들어가면 1시간당 20만 원씩 받고서 진행하는 초고가 컨설팅이거든요. 아, 네, 강의로 찍어서 완벽히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예. 혹시라도 주변에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 많이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야, 여러분, 예, 재수하고 있고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기 뭐 보니까 또 자녀들을 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게 공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지구 학교의 학생들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 아이들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린 평생 어떤 공부를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신이라는 어떤 그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아픔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예, 뭐 2만여 건의 네. 사례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참 많이 아픈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던 또 좀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예들이 없을까요? 정말 많거든요. 예. 뭐 과외 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했던 여학생도 있고, 아, 네.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뭐 외고 다니다가 지방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예. 학생들이 단지 공부 잘하는 학교에 다니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리니까 그래도 이 학생은 공부를 하겠다고 빈 교실 찾아다니면서 불 꺼놓고 몰래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아, 정말 이 학교라는 장면이 요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한 황폐하게 된 그 환경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어떤 이런 그 공신의 이종민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쁘시죠, 그렇죠? 예, 요즘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된 직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천해 주신다면 지금 가장 안정된 직장을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가장 안정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예.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예.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라면을 만드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매운 라면 만드는 거긴데요. 거기서 한 20년 동안 일하시다가 이제 정리해고를 당하고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은 게 난 여기서만 20년을 보내다 보니까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100세를 사는 시대인데 예. 네, 50 정도 되신 나이에 퇴직하고 나오시면은 그 다음부터 하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안정의 의미를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저희 아직 부족하지만 자신만의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 컨텐츠가 있는, 네,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 쓰나미가 불어닥치는데 안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변화에 능동적인 인간이 되는 게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공신 오래간만에 만나고 이분 만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공신 이렇게 만난 김에 나 질문 좀 하겠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질문. 이게 비싼, 뭐 거의 뭐 한 잠깐에 20만 원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뭐 공신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뵀거든요. 다른 질문이 아니라 요즘 제가 중학교 3학년하고 고2가 있는데 중3이 문제예요. 왜냐면 요즘 애들은 왜 가방을 안 갖고 다녀요?
저는 우리 때는 진짜 가방에 그냥 책은 다 갖고 다니고 참고서 다 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요즘 또 실내화도 안 갖고 다녀요. 희한해요. 요즘 애들 진짜 사춘기도 아니고 나는 진짜 최대한 우리 애한테 좀 엄마로서 부모로서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그래도 가방은 매야지 책은 없어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내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가방도 안 갖고 가서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지. 그럼 성적표 보면 또 그렇게 뭐 썩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걱정해요. 그걸 꼭 엄마 눈에는 가방에 좀 책도 있고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애가 너무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방은 집어 던져 놓고 아버지가 퇴근하셔도 인사도 안 하고 밥 먹고 나면은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엄마가 말 걸면은 엄마가 뭘 하냐고 그러면서 반항만 하고 그래서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분이 내 옛날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안 그러면 이상한 거지 않을까요? 오히려 애가 와가지고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갔다 와가지고 어머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방 정리해놓고 교복 벗어서 다려놓고 밥 먹고 지금부터 공부를 할 테니까 뭐 이러고 아버님 갔다 오시면 아버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야죠. 미친 거예요 그런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겉으로 드러나는 거랑 안으로 보여지는 게 항상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울대학교 한번 가보시면요.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전형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 레게 파마하고 막 소주병 들고 다니면서 병나발 불고 옷은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제3세계에서 온 것 같은 옷들 입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보면은 막상 자기 닥쳐서 할 일 있으면 다 한다는 거죠. 성적 잘 받아오시면은 뭐 딱히 문제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 가방 메고 다니면은 성장기에 키 안 크고 키 안 크면은 제가 봤을 때 부모님에 대한 원망 중에 가장 큰 게 키 안 큰 원망인 것 같아요. 그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키 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또 가방이라는 게 책을 옮기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학교 가면 사물함도 있고 저 고등학교 때는 과일 상자 박스를 놓고서 거기다 아예 책을 꽂아놓고 자리 옆에다 두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엄마 말을 안 듣는 걸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네. 다행이다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아셨습니까? 역시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보는 어떤 학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책가방엔 책이 들어 있어야 되고. 예.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니까 일단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가볼게요. 어떤 질문을 하실지. 네, 의미 있는 그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만화가를 예, 그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참 마음 따뜻하게 정말 많이 그 아이에게 분명한 그 것들을 심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그 어머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구조적으로 왜 뇌 자체의 구조 변화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중2나 그 전후로는. 그래서 충분히 아이도 이해가 돼요. 어머니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저는 조금 솔직히 우려가 되는 것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인 그 아이들의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구조적으로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외에도 또래 집단의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아까 왕따 문제도 예전처럼 그런 쉬운 왕따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는 왕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참 많이 우려는 돼요. 솔직히 아이들은 믿지만 아이들이 지금 처해진 환경은 너무나 사실 좀 정말 황폐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정말 좀 극단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솔직히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있으신지.
항상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단어가 뭐였냐면요, 오렌지족이라는 단어를 들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죠. 그게 뭐였죠? 부유층 자제들이 뭐 야타족도 있었죠. 차 끌고 다니면서 여자들 태우고, 그래서 되게 문란함의 상징 같은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이 뭐였냐면 X세대라는 게 있었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무조건 다 싫다, 거부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나타났던 게 또 N세대라는 것도 있었죠. 컴퓨터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뭐 제 할 일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려가 흘러가는데, 이 우려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더욱더 심각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우려하실 만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단지 그 안에서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어른들이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은 적절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뭐 어떠한 방안이 있으면은 없앨 수 있다. 뭐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아이들의 문화가 점점 더 하위 문화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대책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아마 그 누구도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아이들이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기의 주관에 맞는 조금 더 깊어지는 지식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본성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강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파악을 하고 그 분야에서는 좀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아이가 하위 문화 쪽보다는 조금 더 상위 문화 쪽으로 관심을 둘 수 있게, 강제하지는 않되 관심을 둘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그래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그 아이들하고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가정을 딱 보면은 부모하고 아이들 자녀가 소통이 잘 되는 집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멀어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불신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이를 믿지 못하고 아이는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 저는 대개 보면은 이럴 때는 부모님한테 좀 변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네. 애들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변해달라고 하면 변하시더라고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보고 부모님을 위해 변하라라고 하면은 될 턱이 없죠. 오히려 어긋나죠. 네. 그런데 기준을 조금만 좀 통일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 신분에 벗어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경계를 하세요. 니들은 애들이면서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왜 너는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고 머리를 염색하느냐? 왜 옷을 그렇게 입느냐? 왜 그런 걸 따라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어른들의 기준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세요. 네가 사회에 나가서 뭐 좋은 인맥이 있어야 되고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철이 없는 거고 엄마 말은 무조건 옳고, 네, 이런 경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막이 있다 보니까, 벽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벌어진다는 거죠. 점점 더. 이게 더 문제는 대학교 가서도 똑같이 이어져요.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가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요. 학교에서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대학생이면 당연히 자기가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가서 건물을 점거하고 항의 시위를 해요. 이게 다른 대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명문대라고 불리는 고려대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이가 회사에서 떨어지면은 회사에 전화를 해요. 우리 애가 왜 떨어졌냐고. 이것도 실제로 기업 인사 담당하시는 분께 들은 건데 어느 날부터 직원이 출근을 안 한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바꿔서 우리 애 이제부터 출근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기업 취업 공고가 나오면은 다 들린대요. 뭐 그 기업에서 얼마를 주냐 뭐 하냐 그러면 옆에서 애가 엄마 뭐 하냐고 물어봐 뭐 하냐고 물어봐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커버가 될 거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실은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대신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믿고 아이는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바른 방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인의식을 갖고 살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도 존엄한 존재잖아요. 걔의 삶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대박 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이게 옳다 이러면서 주장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운전대 네가 잡아라. 엄마 아빠는 뒤에서 너를 밀어주마.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또 질문 하고 싶은 분 안 계세요? 이제 끝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나기 어려우신 분인데, 정말 저는 공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 그 라디오 특강 시작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네, 팀장님도 그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왜 질문을 안 하세요? 개인적으로 뭐 공부 때문에 얼마나 극성 아빠인지 모르세요. 예,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내신이 112인데요. 네. 근데 그 되게 그 지금 엄청난 애들이 많이 경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면접을 막 혼자 애쓰는 게 너무 힘든데요. 옆에서 엄마는 자꾸 뭐 손 모양 신경 써라, 뭐 저 입 모양 신경 써라 하다가 엄마하고 아들이 싸우고 있어요. 네. 아빠가 혹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엄마랑 그러고 있으면 데리고 나가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저한테도 이제 기자분들이 연락을 해오세요. 어떤 기사 좀 써달라고. 그러면은 이미 쓸 게 다 써가지고서 뭐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뭐 좀 변두리에 있는 걸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좀 눈에 띌 수가 있죠. 뭐 되게 그렇잖아요. 대답을 못해서 떨어지면은 드러굴한데 들어왔다 뭐 손 모양을 잘못해가지고서 떨어졌다거나. 근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철도대학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하고서 칙칙 폭폭 이러고 들어갔대요. 임팩트를 주려고 바로 탈락했대요. 그러니까 막 이 정도로 좀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한 어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는데, 근데 좀 이것도 면접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지금 어디 준비 중이신가요, 면접? 네, 외고나 특히 이런데 뭐 명문대라든지 이런데 되면요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면접을 보러 들어가시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프로 면접을 대하는 프로들의 몸가짐이나 발음이랄지 발성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를 하실까요? 그런 건 기대를 안 하거든요. 면접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대답하는 게 그거에 맞는 정확한 대답을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마 아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옆에서 보시기 불안한 거죠. 얘가 대답을 잘하는 거에 자세까지 플러스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럴 때는 차라리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애가 좀 머리 잘 돌아갈 수 있게 일찍 재우고, 운동 좀 하고 먹고 싶은 거 있다면 먹고 하면은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팀장님 아시잖아요. 아빠 노릇 밥 해주라니까. 예. 요리. 그게 그 힐링 요리가 된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그 첫 순서를 스타트가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하나 좀 열어드려도 예. 네. 그렇죠. 예.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애가 극단적으로 뭐 가수를 꿈꾼다고 하는데 공부랑 가수랑 연결시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혹시 이거 파워포인트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연락처를 로또는 과학이라고 하네요. 네, 운입니다. 로또는. 네, 저 섣불리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연락처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뭐 친구 맺으셔서 메시지 보내셔도 좋고 메일 보내셔도 좋으니까 경기방송에서 보고서 메일 주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진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해드릴 테니까 공부법도 그렇고요. 참고로 신빙성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가르친 학생이
작년 올해 이어서 연속으로 국어 100점 기록하고 작년에 국영수에서 한 문제 틀려가지고 네, 연대고대 경영학과 복수 합격해가지고 야, 했고요. 대단하네요. 예. 네, 공부에 자랑할 대해서는 만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셨죠, 여러분? 대단한 분이세요. 예. 그리고 공부법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출판한 책이 이제 다음 주에 시중에 나오는데 예.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는데 예약 구매하시면은 다른 게 아니고 저랑 직접 만나서 1대1로 컨설팅을 하는 이벤트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예요? 지금 교보문고 뭐 인터파크 도서 뭐 예스24 이런 데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 그거 하시면은 아마 지금 예정된 데가 남부터미널역에 있는 카페나 특혜가 있고. 네, 이런 쪽에서 직접 임대를 해가지고서 자리를 빌려서 1대1로 대면 상담을 해드리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은 예. 예,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죠? 예. 예, 아무튼 지금까지 여기 가운데 좀 나와주세요. 예, 공신 이종민 선생님 강연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좋은 만큼 박수로 보내드릴까요? 예,